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디쌤입니다. 오늘 설날 명절 당일인데 제가 카페에서 잠깐 일하다가 지금 일단 이번에 입학을 하는 친구들을 위한 이야기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내년도 이 항공과 입시 26학년도 준비를 하는 이제 올해 이제 현역 고3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간단하게 영상 촬영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일단 인하공전 합격자들, 지금 이제 입학하는 친구들 개 탔습니다 라는 제목인데, 뭐 어그로를 끌거나 뭐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추이로 보았을 때는 충분히 승무원이 된다라는 목적을 보았을 땐 개 탄 것이 맞다, 로또 맞은 것처럼 어쨌든 좋은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 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는 이야기가 상당히 이제 팩트와 데이터에 근거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유는 보시면 이렇게 합격을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채용이 진행된 모든 항공사 채용마다 합격자를 만들어냈고, 최근 2년 좀 넘는 기간 동안만 218명 최종 합격시켰습니다. 객실 승무원 국내 항공사고요. 총 285명을 합격시켰고, 열차 승무원이라는 직업도 200명 이상 합격을 시켰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합격이 이 정도인데 얼마나 많은 케이스들을 보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현실적이고 실제 사실이다,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라는 것을 좀 인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채용이 진행되었던 항공사가 두 곳이 있습니다. 대한항공 에어프레미아죠. 아시아나항공도 있네요. 잠시만요. 제가 여기에 추가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자, 이 세 개 항공사가 채용이 진행되었는데 이 항공과 합격률의 순위를 좀 제가 따왔습니다. 일단 3번은 제외하고 봐주세요. 아시아나항공을 제외하고 대한항공 에어프레미아는요, 이 항공과 합격률 순위를 보면 인하공전이 1순위예요. 1등이에요. 압도적으로. 대한항공에서는 완벽하게 압도적이고요. 그리고 에어프레미아에서도 2년제 나이가 어린데 2년제 출신의 그 합격자들은 거의 대부분 인하공전이었습니다. 저희 학생들, 테디쌤이 진행하는 스튜디오 테디 성인 수업에서 이제 들어간 친구들이 직접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너무 놀랬대요. 인하공전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그 다음으로 많은 2년제가 이제 연성대예요. 그리고 나서 한서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백석대를 넣어두긴 했지만 한서대보단 비율이 훨씬 더 적은 편이라고 해요. 근데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막 엄청난 드라마틱한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같이 넣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합격하는 항공과가 이제 부천대, 수가대, 뭐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 보았을 때. 근데 좀 특이한 건 아까 세 번째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는요, 한서대 합격자들이 압도적으로 또 많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는 한서대학교 출신의 친구들이 이제 1순위로 합격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이 인하공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공사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어떤 2년제를 많이 뽑냐 4년제를 많이 뽑냐라는 그 분위기의 차이가 좀 있어요.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4년제를 많이 뽑는 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2년제를 뽑았다라고 한다면 또 여전히 인하공업 전문대학 출신이 많습니다.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에어프레미아 경우에는 10명 이상이, 합격자 10명 이상이 인하공업 전문대학 졸업 예정자, 즉 올해 22살이 된 친구, 실제 나이로 만 나이 말고요, 2월에 졸업하는 친구들이 10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부분이 인하공업 전문대학 출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4년제의 경우에는 항공과 아닌 친구들은 어문 계열의 합격자가 많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좀
영어와 같은 외국어 성적이 증명 가능한 게 좋은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막 외모가 뛰어나고 이미지가 대단하지 않다 하더라도 외국어 실력도 되고 애티튜드, 승무원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그 느낌적인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합격을 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안타깝지만 이제 주요 대학을 제외한 항공과 친구들의 경우에는 합격자가 그리 많지 않은 상태이고 계속해서 학교에 졸업생은 계속 배출되는데 실질적인 합격자는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나다 보니,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사실 저가 진행하는 스파르타 스튜디오 테리 성인 수업에서 합격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대학이 아닌 비메이저 항공과인데 합격을 했다. 저희 학생 출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실력으로 승부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요 대학에 가도 뭐 제대로 준비해야 합격할 수 있지만 주요 대학이 아닌 곳에 가셨다면 정말 제대로 준비해서 학점, 스펙, 이미지, 그리고 여러분의 면접 실력, 기타 대회, 어떤 경력 경험, 교환학생 경험 등등등 엄청난 스펙을 만들고 노력해 주셔야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소리는 저기 얼음이 떨어지는 소리니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런 고민이 들 거예요. 얼음이 많이 떨어지네요. 네, 여러분 합격을 우수수 하는 바람으로 나오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사장님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수, 반수 여러분들 과연 할 거냐 말 거냐가 중요하겠죠. 자, 일단 저는 이미 학교에 들어간 상태라면, 일단 들어갔다면 뭐 굳이 자퇴를 하거나 휴학을 바로 하기보다는 저는 최고 학점을 받으면서 이 반수를 진행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근데 내가 완벽하게 접고 재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외국어 성적을 좀 차별화되게 확실하게 보유하는 것을 좀 강력 추천드리고요. 또는 이제 4년제의 정시, 즉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어문 계열 있죠. 그쪽으로 대학을 갈 수 있을 만큼 꽤 괜찮은, 나쁘지 않은 수능을 같이 준비하면서 항공과 재수를 준비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하공업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 회화 수업은요, 토익 성적을 기준으로 반을 나눈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일단 벌써 급이 나뉘어 버리는 거거든요. 이 외국어 성적, 토익, 스피킹, HSK, JLPT 이런 것들을 갖고 들어가는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학과에 들어가는데 왜 도움이 되겠어요? 그걸 갖고 있으면 승무원이 잘 되기 때문이에요. 600점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높은 점수요. 토익 점수 8, 900점, 스피킹 레벨 8, AL, 그리고 JLPT도 N2 이상, HSK도 5급 이상, 6급 N1이면 더 좋고요. 그만큼 공부에 투자도 하고 면접도 준비해서 간다면 26학년도에 승산이 있습니다. 올해는 항공 승무원 채용이 더 많이 날 거거든요. 그러면 25학년도가 역대급 경쟁률이었는데 이것보다 더 빡세질 거예요. 인하공전 들어가긴 더 어려우시고요. 그 어려운 곳에 들어가는 결과를 얻은 학생들은 더욱더 객실 승무원으로 최종 합격하기가 쉬워질 거고요. 저는 빈말 절대 하지 않고 7년 동안 테디쌤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해온 제 경력, 제 이 결과물, 이 모든 것들을 걸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아무 항공과나 어디 그냥 여러분들 보내놓고 네 인생 뭐 알아서 해라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반드시 다시 성인 수업에서 만나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확한 길을 안내해서 객실 승무원에 최종 합격시키는 것까지가 여러분들과의 만남과 끝이에요. 물론 그 이후에 더 좋은 관계가 지속되겠지만 그때는 사제지간보다는 인생의 어떤 선배로서의 관계지, 제가 사제지간으로서의 관계의 시작은 항공과 입시 준비로 만났지만 그 끝은 객실 승무원 합격으로 끝을 내겠다는 거죠. 잘 생각해보고
제대로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 객실승무원의 꿈을 명확하게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학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근데 객실승무원이 되겠다라는 목표가 한 개면 인생에서 여러분 대학은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업하고 성공하고 인생에서 치고 나가겠다라고 한다면 대학은 중요하지 않고 간판 따위도 중요하지 않고 어딜 가든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도전적이고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근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건 다른 문제예요. 이건 다른 문제라고요. 대학을 나오지 않고는 객실승무원 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2년제 저기 뭐 이상한 학교 또는 2년제 전혀 다른 비전공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나의 디스어드밴티지를 너무 많이 갖고 시작하는 무모한 싸움인 거죠. 격투기로 친다면 나는 왼손 왼발밖에 못 쓰고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대편이 바보가 아니고 실력이 좋은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왼손 왼발로만 싸울 수 있겠어요? 완전 발려버리고 KO 패가 되는 거죠.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고 빠르고 정확한 길. 물론 거기까지 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간 순간부터는 쉽고 빠르고 정확한 길이 된다는 거죠. 승무원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 잘 생각하세요. 지금 이미 항공과 들어가기로 결정한 친구, 입시학원 등록해서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어설프게 준비하면 결과는 뻔해요. 승무원 되는 거 장수생 되고 실패하고 그냥 다른 직종은 이야기 안 할게요. 막 떠돌다가 승무원 꿈 결국엔 포기하게 됩니다. 이상한 항공과 들어간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들어가게 될 만큼 준비를 제대로 어설프게 하게 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현역 고3들 잘 들으세요. 아무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전부 다 방관하고 전부 다 여러분들은 사실상 많은 학원과의 선생님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부분이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사명감을 갖고 반드시 객실승무원을 만들어주겠다 그런 분을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어차피 한 1년 동안 50명밖에 지도 안 합니다. 1년 동안 50명요. 근데 이런 영상을 보면서 스스로 분별하고 정확한 길을 찾아내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 인사이트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제발 부모님께도 보여주시고 부모님이 먼저 보셨다면 아이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취업이 정말 힘듭니다. 승무원 되려고 항공과 갔는데 승무원이 안 되면 취업이 정말 힘들어요. 인생 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승무원이 될 수 있는 100% 보장이 없다면 4년제를 가는 거, 일반과를 가는 게 이제 취업도 생각하면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사회적인 경력 인생을 보았을 땐 현명하게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고 사회인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테디쌤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